예, 생물 강사입니다. 오늘부터 그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문제집은 그 시뎁스 4.0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강의한 지 한 4년 정도 되어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19년도 9월 달부터 했으니까 딱 그 정도 되네요. 그리고 표지는 고양이. 오늘 8월 8일 그 세계 고양이 날인데, 우리가 자연과학이라는 게 자연 현상을 이해하는 지식 체계다 보니까 이제 생명과학은 우리 주변에서 보는 여러 생물들에 대한 많은 지식을 이렇게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보통 집에서 고양이 많이 키우는데, 샴 고양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여름에는 좀 약간 빨간색을 띠고 겨울에는 약간 어두운 색을 띠는데, 그 이유가 우리 배웠다시피 그것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털을 만드는 게 멜라닌 색소가 이제 까맣게 해주는데, 이 효소가 티로시데이즈라는 효소가 온도 어두운성으로 이제 온도가 높을 때는 활동을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도 높으면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보통 신체 말단부 체온이 낮은 이런 부위가 색소가 만들어지고 좀 체온이 높은 부분은 이제 안 만들어지는 밝은색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계에서도 여름은 덥기 때문에 약간 밝은색 계통이 될 거고, 겨울에는 약간 어두운 색이 되겠죠. 그런데 보통 뭐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보면 이제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죠. 왜냐면 겨울에 오히려 약간 빨간색을 띠고 여름에 좀 어두운 색을 띠니까 보통 사료라든지 아니면 기분인지 이런 걸로 오해를 하는데, 이게 백그라운드는 용어거든요. 사람들이 실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놓으니까 오히려 실내가 차갑잖아. 그러니까 약간 어두운 색이 될 수밖에. 여름에 오히려 어둡게 되고, 겨울에는 보일러 틀어놓으니까 약간 밝은 색이 되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약간 색깔이 좀 바뀌어버리는 거죠. 고양이 눈은 이제 이게 좀 막 바뀌는데, 보통 고양이 눈이 이렇게 약간 요렇게 돼 있잖아. 좀 재밌어요. 보통 우리 사람 눈은 동그란데, 고양이 눈은 이제 보면은 요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소의 눈 봤어요? 소의 눈은 이렇게 눈동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옆으로 쫙. 염소 눈도 이렇게 옆으로 딱 있거든요. 얘들은 피식자다 보니까 주위를 전체적으로 많이 조망하기 위해서 약간 이 시야가 좀 넓은 게 좋고, 얘들은 목표물에 추중하기 때문에 눈이 이렇게 되죠. 막 애니메이션 있는데 보면 용의 눈도 막 이렇고 뱀의 눈도 이런데, 약간 집중할 때는, 추적할 때는 요 포식자의 눈이에요. 그렇다는 거. 그래서 생물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흔한 이야기니까 뭐 생물 공부에 좀 재미를 붙였으면 하고, 프레비스 보면은 과거의 내가 한 이야기 볼까? 일단 비례세 기출 문제 다 포함을 시켜놨고, 2000년부터 2023년도까지, 그리고 거기 추가해가지고 이제 다른 셈에서 출제된 그런 생물 개념 문제들을 이렇게 포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체계는 따뜻한 생물 체계를 따랐고, 기본적으로 이제 벨서 기출, 그리고 타시험 기출, 여기는 뭐 다 걸고 왔어요. 약간 괜찮다고. 우리 개념 공부를 하기 위한 거거든. 뭐 흑묘백묘라는 게 있잖아. 까만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집안 잘 잡으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벨서 수준의 그 준비에 필요한 정도의 문제들을 추려가지고 미트, 피트, 공무원, 수능, 어대 편입 이런 데서 막 선별해가지고 약간 특공대 느낌으로 이렇게 정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서하고 문제집 기준으로 크로스 해가지고 계속 해독하면은 뭐 딱히 어려운 건 없을 거라고 봐요. 생물 공부를 뭐 생물학자가 되기 위해서 너무 깊이 공부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시험 대비로 10문제를 맞출 정도, 거기 한 8, 9, 보통 9개 정도 적합할 것 같은데, 그 정도 수준으로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 뭐 계속 기본서하고 문제집 해독하면 될 것 같아요. 목차는 12파트로 나눴어요. 그래서 생물의 구성물질, 세포 강합성 이 부분 항상 나오고, 세포생물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실험, 인체 생리학, 면역, 생식 발생, 생태 진화 분류 이렇게요. 기출 문제 분석 보면은 보통 이제 10문제 중에 아파트가 거의 한 7문제 파트로 나와요. 보통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지금 보면 아파트. 인체 생리학은 양은 제일 많은데
아예 비어있죠, 이렇게. 생리학은, 생물학에서 거의 한 40% 이상은 차지하는 그런 파트인데, 출제는 거의 한 개, 많으면 한 개, 아니 두 개, 이렇게 이정되는데, 대강 요런 흐름이에요. 그리고 22년도를 기점을 해가지고 23년도 문제 경향이 좀 확 바뀌었어요. 이게 딴 시험도 마찬가지 느낌의 이야기가 있는데, 생물도 마찬가지로 좀 싹 바뀌었어요. 특히 이제 예전에 손 안 대던 그런 파트가 막 출제가 되었다든지, 어떤 주제적으로 막 발생 부분이 나왔다든지 거의 안 나오다가, 그리고 좀 안 다루던 주제들이 좀 나왔어요. 분자생물학도 지금 3문제 나왔는데 좀 심화 개념으로 출제가 되었거든요. 한 2문제 정도가. 그래서 한 5문제 정도가 약간 기출 문제에서 나오던 게 계속 로테이션 된 거고, 한 5문제 정도는 출제 안 하던 파트에서 약간 출제된 그런 뜬금포 느낌이었는데, 항상 공부할 때는 기본 세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본세는 기본적인 게 다 있기 때문에 항상 기본 세독하고 문제집은 단지 거들 뿐, 그냥 우리 기본세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체크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유형이 어느 수준으로 출제되었는지 약간 체크하는 바로미터 정도로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요게 628문제네. 628문항이면은요. 8회로 그냥 맞추려고 그래요. 이걸 뭐 문제는 물리화학 이런 건 예비주로 좀 풀어보는 게 중요한데, 생물은 그냥 기본 지식형이기 때문에 안다 모른다 그게 갈림길이고, 그 기본적인 베이스는 기본 개념에서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집에서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8회로 그냥 딱 끊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78.5문제 정도 되니까 하루에 한 80문제 정도 풀어가는 걸로 하면은 20문제씩 끊어가지고 쉬는 걸로. 그래서 딱 맞나? 20. 그렇게 할게요. 20문제마다 탁탁 끊어갈게요.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이거 항상 중요한 게 지금 1번 문제가 3도메인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도 나왔고 18년도 나왔고 지금 19년도도 나왔고 지금 21년도 계속 나온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3도메인은 어느 시험이든지 항상 중요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 테이블 있죠. 이건 항상 이제 중요한 지표고, 요게 분자 생물학에도 이게 녹아있기 때문에 요 테이블을 항상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비교 보면은 생물은 원액하고 진액으로 구분할 때 세균은 핵이 없는 원액이라고 했거든요. 진정세균하고 오세균, 그리고 진액인데, 기본적인 거는 이제 핵막이 있냐 없냐, 핵이 있냐 없냐, 없다 있다 이렇게 원액 진액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죠? 이렇게 이게 원액이고 여기 진액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펩티드 글리칸은 세균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세균 또는 세균, 박테리아인데 세균만의 특징이고, 그러니까 요런 개념 중요하고, 이런 거 세균만의 특징이고, 요거는 이제 고세균만의 특징이 이거예요. 막을 이루는 지방 지질이 에테르 결합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있는 지방산이 없어요. 지방산은 에스테르 결합을 하는 애고 에테르 결합을 하지 않거든. 그래서 에테르 결합하는 애다 보니까 지방산이 아니고 탄화수소 사슬이에요. 알리페틱, 브랜치드 알리페틱 뭐 유기학 공부하는 학생들 알겠죠, 이렇게. 그리고 RNA 종합소가 한 종류냐 여러 종류냐 이렇게. 세균은 무조건 한 종류가 필요한 거 다 만들어요. mRNA, rRNA, tRNA 이런 거. 그리고 오페로드하고 전사감소는 기본적으로 세균의 특징이에요. 23년도 질문에도 그 전사감소에 대해서 진액에서도 이게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그 질문이 있는데, 이는 세균에서만 일어나는 거거든요. 전사감소 현상은. 이런 거는 이제 세균만의 특징이고, 요거 게시 코돈 AUG, 요 AUG인데 AUG의 원반에 오는 아미노산이 얘만 이제 포밀기가 붙어있어요. 포밀기가. 나머지는 그냥 메tion인 맞거든. 원래 AUG 코돈이 메tion인 코돈인데 진정세균은 포밀기가 붙어있다. 그리고 이것도 많이 인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항생제를 쓸 때 치료제로 쓰고 상처가 나면 이걸 바르죠. 바르면 이제 단백질 합성 방해하는 애들이
스텔토바신 테트라사이클린인데 이게 진정세균 계열에만 작동을 해요. 고세균하고 진해균은 작동하지 않으니까 이도 좀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디프테리아 독소는 좀 고급 개념인데 얘도 단백질 합성 방해하는데 오히려 이제 진정세균에는 작용이 없고 진핵하고 고세균에만 듣는 거. 그리고 히톤. 고세균에도 히톤이 일부 있다 이것 중요해요. 원래 기본 진핵은 히톤이 있는데 세균은 없잖아. 세균은 없고 근데 고세균 중에 일부 메탄 생성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메탄 생성균 알고 있으면 돼요. 고세균의 가장 대표적인 거 메탄 생성균이에요. 그래서 문제 유형이 두 가지거든요. 그냥 고세균, 진정, 진핵 이거 비교하는 게 있고 진정세균의 대표가 대장균, 그리고 고세균의 대표가 메탄 생성균, 그리고 진핵의 대표가 효모이기 때문에 그거 세 개를 비교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메탄 생성이라면 고세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보통 세균은 동그란 원형 DNA 가지고 그리고 이제 70에서나 80에서 이것도 리보솜. 리보솜이 세균은 70에서 아니고요. 70에서고 진핵은 80에서다. 이거 중요하고. 그 제아노수하고 크리스프 이거는 세균에만 있는 거예요. 세균에만. 보통 바이러스 방어하는 애들이거든. 어떻게. 그리고 RNA 간섭 현상은 진핵에만 있는데 보통 한 주제로 출제하기 좋은 게 간섭 현상이기도 한데 이거 좀 중요해요. 분자생물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고 우리 기출 문제도 한 3개 정도 나왔으니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0문제 중에 그동안 3개 나왔으면 좀 많이 나온 거고 분자생물학 좀 한다 싶으면 이런 거 출제하기 좋은 파트가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질소 고정은 세균만 한다. 이거 생착에서 엄청 중요한 거. 질소 고정은 공기 중에 질소를 아모니움 플러스. 그러니까 보통 암모니아가 되는데 이거 아모니움 이온으로 되기 때문에 아모니움이 된다 이렇게 하거든. 이거는 일부 세균만 가능한 거예요. 식물은 이런 거 못 하거든요. 좀 중요하죠, 이거. 중요하다. 그리고 강합성은 고세균 중에는 없는데 남세균 이런 애들 강합성 하죠. 진핵하고 메탄 생성균은 메탄 만드는 것. 요것만 있어요. 고세균만. 그럼 요 이제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효모, 대장균, 메탄 생성 딱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효모는 진핵이고 단세포 진핵생물이죠. 대장균은 진정세균 대표고 메탄 생성균은 고세균의 대표예요. 일단 소기관이 있냐 없냐 이게 따졌죠. 그러면 C가 바로 이게 있는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얘가 이제 효모죠, 효모. 그죠? 그리고 스테토바이신 감수성이 있는 얘가 바로 대장균이 되겠네. 그리고 이제 B가 메탄 생성균 이렇게 되겠죠. 리보솜은 다 있죠. 있다. 근데 이건 70, 80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되죠. 요건 그냥 간단하게 뭐 낸 거니까 이렇게 이해되죠. 넘어갈게요.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3도메인은 리보소말 RNA 염기술 기준으로 비교를 한 거예요. 분자생물학적으로. 그 다음에 2번. 여기는 이제 진정 고세균 식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거는 진핵생물이니까 이제 식물세포, A는 식물세포. 그리고 클로람페니콜 민감한 애는 진정세균이죠. 그리고 C는 고세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항상 언급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번역죄제라고 해가지고 세 개, 스티렙토바이신, 테트라사이클린 있죠. 그리고 클로람페니콜 이 세 개 대표적으로 이름이 언급되는 거예요. 이 세 개. 번역을 제하는데 진정세균의 리보솜의 장이에요. 막 기본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냥 한번 들어봐서 아 그렇지 이 정도면 된 거죠. 그래서 이 세 개, 스테토바이신이나 테트라사이클린, 클로람페니콜 요 세 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A는 식물이고 B는 진정이에요. 왜 진정이냐면은 클로람페니콜에 민감하니까 감수성이 있으니까. 그 세 개는 둘 다 no 이렇게 되죠. A는 히톤이 있다.
식물세포는 히톤이 있는 거 맞죠? 맞다. 이런. B는 진정세균이니까 70에서 리보솜 맞죠? 세균하고 고세균은 70에서 맞아요. 이런 맞고. 포밀메튜닌은 대장균, 진정세균이죠. 진정세균인데 C가 지금 고세균이잖아. 고세균은 그냥 메튜닌이었죠. 그러니까 그냥 메튜닌이니까 C는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되죠. 1번, 2번 정답이 되죠. 그 다음에 3번. 이거 이제 세균이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진정세균 이게 이제 세균이고 일반적인 세균이고 여기 이제 박테리아 이렇게 돼. 그리고 이제 고세균은 아키아라고 하거든. 아키아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로 보면 이제 이거는 이 세균을 고세균하고 진정세균 포함한 세균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영어식 표현은 그냥 진정세균을 보통 박테리아라고 하고 이거를 어떤 사람은 세균이라고도 하고 진정세균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보면은 여기는 진정세균이라는 용어 썼는데 얘가 세균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균 이름에는 진정세균을 이야기해요. 그럼 이거 보면은 세균은 RNA 종합소 한 개 맞네. 이게 맞죠, 지금. 히톤 결합한 건 고세균하고 진핵이니까 이게 틀렸고. 선모 있는 건 진핵이죠. 선모, 편모 이런 건 진핵세포의 특징이에요. 셀로스로 되어 있는 세포벽은 식물세포죠, 식물세포. 이건 식물세포잖아요, 그죠? 막으로 둘러싸인 소기관이 있는 거는 이는 진핵세포의 특징이죠. 진핵세포. 그러니까 이건 1번밖에 없어요. 그죠? 그 해설 부분에 보면 간략하게 이렇게 세균은 RNA 종합소 한 개가 다 만들고 그리고 이제 프리마즈라고 하는 거 복제할 때 RNA 프라임 만드는 데 있고 진핵은 1, 2, 3가 있는데 1이 만드는 거하고 2가 만드는 거하고 3가 만드는 게 다 다르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은 R, 2는 M, 3는 T, 뭐 이렇게. 마이크로 RNA도 2가 만들어. 이런 거 구분하시면 돼요. RMT. 마이크로 RNA도 2가 만든다. tRNA는 3가 만든다. 이 정도.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 해설 부분은 나중에 문제 풀지 말고 해설 파트만 따로 읽어보면 약간 OX 느낌으로 그냥 개념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볼게요. 이게 지금 미트 시험이 나왔는데 이 개통수는 좀 유명하고 많이 인용되는 그림이에요.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원래 공통 하나의 조상세포로부터 이렇게 갈라져 왔는데 이게 개통수 나무 가지 모양. 그러면 이제 요 그림 그릴 때 여기서 루카라고 했잖아요. 루카에서 이렇게 여기가 진정세균, A가 진정세균이죠.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가 고세균이고 이거 진핵생물 이렇게 되죠. 그래서 A, B, C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리고 요 그림을 볼 때 같은 가지에 있는 애들이 가까워요. 진정세균하고 고세균은 둘 다 원핵이잖아요, 이게. 합쳐가 이제 원핵 이렇게 하는데 고세균 입장에서 보면 누구하고 가깝냐 이러면은 세균이지만 핵이 없는 세균이지만 진핵하고 가까워요. 분자생물학적으로 진핵하고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세균은 진핵하고 더 가까워요. 기억부터 볼게요. A하고 B는 오페론이 있다. 세균 맞아요. 기억 맞고. 오페론이 있기 때문에 이 오페론이 어떤 거냐면은 프로모터 있으면 이제 오퍼레이터 있고 유전자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한 프로모터에서 이게 전사되면은 한 mRNA에 유전자가 여러 개 있는 이걸 뭐라고 했어요? 폴리시스트론이 mRNA 만든다 이거 배웠죠. 요건 세균만의 특징이에요. 폴리시스트론이 글 완전히 날쳤네. 그래서 오페론하고 폴리시스트론이 mRNA는 세균의 특징이에요. 세균의 특징. 맞다. 이한. 돈이 있는 거는 B하고 C인데, B하고 C죠.
A는 없어요. 진정세균 없고 고세균 중에 있으니까 이제 또는 B하고 C니까 니은은 틀렸어요. 그죠? 디귿은 80에서는 진액의 특징이고 C에 속하는 A는 빼야 되죠. A 빼고 C에 속하는 애만 80S가 있어요. 그리고 리얼은 여러 종류의 RNA 종합소 가진 건 C만 있어요. B는 없어요. C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는 답이 원래 없어요. 이게 원래 출제위원이 리얼을 정답을 해서 2번으로 그 처음에 제시했다가 이 신청으로 이제 모두 정답 처리된 케이스인데 이 리얼 있죠. 이거 아직도 이거 막 학원가에 보면 요거 잘못 가르치고 그러던데 보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고세균은 종합소가 여러 종류가 있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한 종류더라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 세균의 종합소가 어떻게 돼요? 진정세균은 그 알파 2개, 베타, 베타 프라임, 오메가, 시그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개로 되어 있는 한 덩어리, 4차 구조 한 덩어리인데 고세균도 소단위체가 요거보다 훨씬 많아요. 6개로 이루어져 있는 엄청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한 종류가 다 만들거든요. 근데 그 단위체들이 진액하고 좀 유사해요. 오히려 세균보다는. 근데 어쨌거나 얘는 한 종류예요. 진정세균과 고세균은 종합소가 한 종류가 다 만들고 진액은 1, 2, 3, 세 가지 기본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설 부분 보면은 진정세균하고 고세균은 한 종류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리보솜은 진정 고세균은 70에서 진액은 80에서 이렇게. 그리고 히톤을 가진 거는 고세균하고 진액에서만 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5번. 이거 이제 고세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액세포 아니고 원액이 원액. 1번 틀렸고. 펩토글리칸 가진 건 진정세균이니까 2번 틀렸고요. 근데 가지 없는 이렇게 또 이렇게 말장난 쳤죠. 가지 없는 게 아니고 가지가 있는 거. 가지가 있는이에요. 그리고 포밀기가 없는 그냥 메티오닌이죠. 메티오닌. 그냥 메티오닌. 그러니까 포밀기 가진 건 진정세균의 특징이거든. 5번밖에 없죠. 히톤을 가지고 있다. 맞다. 이게 정답이죠. 계속 이게 국내 기출 문제 보면 다 어디로 향하냐면 다 모든 문제들이 다 요 테이블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요 테이블 하나 정리하면 돼요. 6번 3도메인에서 이제 진정, 고세균, 진액 이렇게 했는데 고세균에는 펩티도글리칸이 없다. 이거 맞네. 그리고 진정세균 세포박에 에테르 결합 가진 건 고세균의 특징이거든. 고세균의 특징이 니은 틀렸어요. 이거는 이제 리보소말 RNA 염기설이다. 이건 디귿은 맞죠. 리보소말 RNA 염기설로 이렇게 비교한 거예요. 분자생물학적으로. 리얼은 이게 디귿의 개념 간략하게 정리할게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하나의 공통 조상에서 유래되었다는 게 하나의 생물학적 원리거든. 현대 생물학이 인정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조상세포가 있었으면은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염기술이 자꾸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 어느 시점에서 이제 이게 갈라져요, 이렇게. 그럼 염기술을 비교해 보면은 옛날에 일찍 갈라진 애들은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좀 최근에 갈라진 거는 좀 차이가 좀 덜 나겠죠. 그걸로 이렇게 비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이 비슷하다는 건 좀 가깝다는 거고 차이 나는 건 좀 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기술 한 개가 바뀔 때 드는 시간이 좀 한 개에 5,000년 든다 그러면 막 3개 차이 나면 15,000년 지났다든지 시간적으로 생물 시계 개념으로 역추적할 수 있거든. 그런 식으로 개통수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리얼은 또 틀렸네요. 그죠? 왜냐면은 진액 생물만 80회수고 고세균은 70회수잖아. 그러니까 고세균 70회수인데 이거 리얼 틀렸으니까 기억 디귿이에요. 2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피트 기출 문제인데 미토콘드리아 막 비슷하죠. 보면은
있는 게 효모, 지금 효모, 대장균, 메탄 생성균을 비교하라고 했거든. 그럼 효모, C가 효모죠. 그리고 스테리도바이신 민감한 게 A가 뭐야? 바로 대장균이 되겠네. 민감하니까. 그럼 B는 메탄 생성균이 이렇게 돼요. 그럼 A에는 핵막이 없다. 맞네. AB는 원액이니까 핵막이 없어요. 맞아요. 메탄 생성균에 에테르 결합이 또 맞죠. 기억 맞고 니은 맞고 D가. B는 리보솜으로 따지면 A는 70S, B 70S, C만 80S잖아. 그러니까 틀렸죠. 기억력만 맞으니까 3번이 정답이 돼요. 그 다음에 8번.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A, B, C 이러면 A는 진정세균, B는 고세균, C는 진액이니까 1번 틀렸네. A하고 B는 한 종류고 C만 여러 종류 이렇게 되겠죠. 스테리도바이신은 A에만 민감하죠. A에만 민감하고 B하고 C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B의 개시는 A하고 같다. 아니면 C하고 같죠. 그러니까 고세균은 메티오닌이니까 C하고 같은, 진액하고 같은 메티오닌 C하고 같겠죠. 메티오닌. C는 B하고 더 유사하지 않다. 이거 틀렸죠. A하고 유사하겠죠. B보다 A하고 유사해요. A하고. 왜냐면 에스테르 결합, 에테르, 에스테르이 되죠. 그러니까 A는 에스테르고 B만 에테르잖아요. 에스테르 이렇게 돼. 이건 틀렸다. 그러면은 5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내부 공생설에 의하면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는 옛날에 독자생활 하던 세균에서 유래되었는데 그게 진정세균에서 온 거예요. 진정세균에서 왔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는 진정세균 계열의 세포가 내부 공생한 거다. 5번이 정답이에요. 그럼 9번은 벤다이그램으로 이제 표시했어요. 오페론 구성은 대장균하고 메탄 생성균의 특징이니까 나가 되겠네. 나. 그리고 펩토글리칸은 대장균만의 특징이니까 가가 되겠죠. 그죠? 가가 될 것이고 지아노스는 세균만의 특징이니까 나가 되겠죠. 시토는 메탄에도 있고 푸른 곰팡이도 있으니까 라 파트가 되라. 라가 되죠. 라. 4번이 맞죠. 에테르 결합을 가진 거는 메탄 생성균만의 특징이니까 그냥 표시된 건 없죠. 요 영역이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인데 요거 없죠. 그러니까 이건 5번 또 아니네. 그래서 요 부분인데 요거를 그냥 가나다라 마바 사라고 할까? 사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바이러스는 생물적인 거, 무생물적인 거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에이즈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 이거 뭐 워낙 RNA를 역전사시켜가 이중가닥 대인으로 바꾸면 걔가 염색 자문전에 끼어들었거든. 그걸 프로바이러스라고 그랬잖아요. 구제역, 독감, 감경병, 홍역타, 바이러스 질병이. 뭐 다 알 텐데, 이제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발굽이 2개인 거죠. 소, 돼지, 막 말, 이런 애들인데, 이제, 풋 앤 마우스. 그러니까 입술 막 이런데 이제 수포 생기고, 체온 올라가고, 막, 식욕 저하되고 막 이런 게 있거든. 구제역. 다 바이러스 질병이에요. TMV는 RNA하고 단백질로 되어 있는 거 맞고 살아있는 생물에 기생한다. 또 맞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닌 걸로 보는 거는 그게 없어서 그렇죠. 일단 생물 이러면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잖아. 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생물은. 근데 바이러스는 그게 아니고 그리고 물질대사 효소계가 있잖아요. 물질대사 효소계가 생물은 있는데 바이러스는 없거든.
그러니까 물질 제사 수행하는 게 효소계인데, 그러니까 정식에 필요한 에너지 물질을 스스로 만들 수 있냐 없냐 이건데, 바이러스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물에 기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생물이 아닌 건데, 근데 굳이 이제 또 생물적 특징을 가진다고 하는 거는 이게 유전 물질인 핵산을 가지고 있죠. 그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유전 물질을 가진 게 이제 생물적인 특징이 이렇게. 근데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생물은 이중가닥 DNA, dsDNA만 유전물질로 가지잖아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DNA를 유전물질로 가지는 것도 있고 RNA 유전물질을 가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이중가닥이냐 단일가닥이다 또 되니까 네 가지 조합이 생겨. 그러니까 이거는 dsDNA, SS 단일가닥, dsRNA, ssRNA 중의 한 가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한 특징이에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한 가지만 가지는 거예요. DNA만 가지든지 RNA만 가지는데 이걸 둘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DNA가 있으면 이제 이게 이중가닥이든지 아니면 단일가닥이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이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2번이 틀렸고요. 11번. 예, 독감 바이러스는 조류 독감 바이러스, 사람 독감 바이러스 다 같은 계열이에요. RNA를 유전물질로 가지는 바이러스죠. 그 RNA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틀렸어요. 기억은 RNA를 유전물질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독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이 척추 동물들은 항체를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안 만들어진다 틀린 거예요. 디귿은 역전사 요소가 없어요. 얘는 역전사 요소가 없어요. 역전사 과정에 월색산이 복제된다. 이 파열은 좀 잘못됐어요. 역전사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DNA가 있으면, 이중가닥 DNA가 있으면 전사를 하면은 단일가닥 RNA가 만들어지잖아요. 전사하면은 이게 이제 단일가닥 RNA인데, 이 RNA로부터 DNA를 만드는 걸 우리가 역전사라고 하거든. 이거 없어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이렇게 만들거든. 이렇게 보면은 얘들은 RNA를 유전물질로 가져요. RNA. 이거는 마이너스 가닥이라고 할게요. 플러스 가닥, 마이너스 가닥 이런 의미는 mRNA 서열을 플러스 가닥이라고 해요. 근데 mRNA하고 상보적이면 그걸 마이너스 가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독감 바이러스는 마이너스 가닥이기 때문에 이게 번역에 사용될 수 있는 서열이 아니에요. 이거의 상보적인 플러스 가닥을 만들잖아. 그럼 이걸 전사시키면은 mRNA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가닥 이렇게. 그리고 자기 유전 물질을 만들려면 이걸 이제 그 복제하면은 RNA 플러스 가닥 만들고 이걸 이제 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하면은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가닥 이렇게. 요걸 다 RNA 요동성, RNA 종합소가 하거든. 그래서 이게 좀 고급 개념인데 보통 독감 바이러스가 가지고 오는 거는 이 마이너스 가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상호적인 mRNA를 만들어 가지고 번역에 사용하고 자기 유전 물질을 만들려면은 마이너스 가닥에 상호적인 플러스 가닥을 일단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상호적인 걸 다시 만들면 마이너스 가닥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 유전체도 복제하고 전사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역전사 과정은 여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역전사 과정으로 핵산이 복제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역전사라는 건 그야말로 전사의 역과정이니까 원래 DNA에서 RNA 만드는 게 전사인데 그 역이라는 건 RNA에서 DNA 만드는 거. 누가 하냐면은 바로 에이즈 바이러스를 포함한 레트로 바이러스 있잖아. 걔들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틀린 거예요. 원래. 근데 이 출제변이
예전 문제인데 보니까 이제 이 디귿이 옳다 해서 이제 5번을 정답 드렸던데 뭐 이 신청이 안 들어간 케이스로 볼게요. 답이 없음이에요. 병원체가 바이러스가 아닌 거는 뭐 이 강우병이죠. 강우병은 포리온 단백질이죠. 옛날에 막 강우병 파동 막 난리 나고 막 여중생도 막 데모하고 가고 그랬는데 강우병. 이 강우병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게 이 1980년도에 그 영국에서 소저서를 많이 만들게 하려고 단백질 사료를 이제 막 먹이기 시작했는데 그때 양이 이제 강우병의 원인인 프리온 질병으로 죽으니까 그게 아깝잖아. 그래서 그걸 사료로 만들어 먹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벽을 뛰어넘어 가지고 전염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밝혀지고 나서 이거 동물성 사료 안 먹였잖아요.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않으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성 사료를 먹일 때부터 이제 이거는 그냥 걱정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런 거는 전혀 매스컴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막 옛날 서토리 찾아보면 재밌어요. 하여튼 강우병. 그 해설 부분에 뭐라 많이 적어놨는데 나중에 뭐 심심할 때 읽어보면 된다고 생각해 넘어갈게요. 13번. 1번이 지금 1번이 틀렸죠. 이 독감 바이러스를 이게 독감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독감 바이러스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독감 바이러스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이거는 RNA에서 RNA 만들잖아. 이게 틀렸어요. 1번이 틀렸네. 2번은 역전사 요소 가지고 있는 거 맞아요. 면역결핍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이 개념도 중요하죠. 둘 중에 한 가지만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일 가닥이든지 이중 가닥이든지 어쨌거나 한 가지만 있어요. DNA 아니면 RNA. 그리고 4번 맞아요. 프로바이러스. 보통 에이즈 바이러스가 이제 감염하면은 RNA를 DNA로 바꾸고 이중가닥 cDNA로 바꾸고 걔가 혈관에 들어가 가지고 염색체 아무데나 딱 끼어들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프로바이러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테리오파지 중에 세균 염색체 끼어들어 있는 건 프로파지라고 그러고 에이즈 바이러스 이중가닥 DNA가 염색체 끼어 있는 건 프로바이러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세균의 생활서 용균하고 용원 한번 볼까? 이거 그림 먼저 볼게요.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일단은 파지가 숙주 세균에 탁 달라붙어요. 달라붙은 다음에 유전 물질을 딱 집어넣어 거기까지 딱 공통. 그래서 이제 DNA가 들어왔는데 이 선형 DNA가 원형화 된 다음에 염색체 끼어들어요. 이렇게. 그럼 조용히 이제 지내는 거야. 이렇게 입자 안 만들고 숙주가 복제될 때 자기도 한번 숙주 염색체 일부러 이렇게 같이 복제돼 가지고 딸 세포에 전달되고 이렇게 숙주 안 죽이고 조용히 지내는 거를 용원성이라고 그러고요. 용균성은 터트리는 개념이에요. 균 개념은 용균은 터트리는 거거든. 그래서 막 자기 DNA 만들고 단백질 만들고 세포 내부에서 조립이 된 다음에 뚫고 나오는 게 용균이에요. 이렇게 구분해요. 일단 숙주 세포에 부착해서 유전 물질을 도입했다. 그리고 이 용균성을 하는 바이러스를 비룰런트 독성 파지라고 그래요. 원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포 내부에서 유전 물질이 캡시드, 단백질 껍질을 캡시드라고 그랬죠. 보통 프로테인 코트라고 그러잖아요. 캡시드, 코트, 단백질 껍질 이렇게 들어가요. 4번은 왜 틀렸냐면은 1번, 2번, 3번을 맞아요. 4번은 왜 틀렸냐면은 문장은 맞는데 이거는 용원성 요때는 프로파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4번은 틀렸다. 그럼 15번. 프리온하고 비로이드에 대해서 옳은 거예요. 크로이츠펠트 야구병은 프리온 감염성 질병 맞죠? 사람에서 나타나는 거. 비로이드는 복제 능력이 있죠. 이게 비로이드는 식물 감염하는, 이거는 SSRNA, 원형 SSRNA. 원형의 SSRNA. 노 프로테인이. 프로테인 코트. 그냥 이 순수하게 RNA, 동그란 단일화된 RNA 자체가 식물에 감염이 되어서 식물 세포가 이렇게 증식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번밖에 없어요. 2번 틀렸고 3번은 열에 안정하다고 그랬거든. 그리고 4번도 틀렸죠. 이렇게 1번밖에 없다. 1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16번 바이러스가 암을 유발하는 것도 있죠. 휴면 파필로마 바이러스 자궁 경부암 유발하는 거 있잖아요. 해설 부분 있나? 있네. 그 다음에 이중가닥 RNA를 유전 물질로 가진 게 있어요. 보통 이제 로타바이러스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애들 키우다 보면 로타바이러스 이런 거 막 백신 맞고 이럴 거잖아. 이 로타바이러스가 설사 유발하는데 애들한테 이게 이제 이중가닥 RNA를 유전 물질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3번이 틀렸네. 한 가지만 가지는 거예요. DNA 또는 RNA 한 가지만, 모두 아니야. 한 가지만. 요 개념은 좀 심한 개념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한 가지만 가지는 거, 한 가지만. 그리고 단백질 껍질을 우리가 캡시드라고 그래요. 캡시드. 단백질 껍질. 영어로 프로테인 코트. 그리고 이 외피는 인지질이 존재하는 게, 외피가 어떻게 만들어냐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보시면은 이제 독감 바이러스가 이렇게 이제 뚫고 나갈 때 숙주세포막을 둘러싸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숙주세포막으로 되어 있는 얘를 외피라고 하죠. 얘를 외피. 이 외피는 숙주세포막을 둘러싸고 나온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지질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인지질청에 바이러스 단백질들이 이렇게 이제 박혀 있는 거. 이렇게 되죠. 외피. 이걸 또 피막이라고도 번역해, 피막. 이렇게. 피막, 외피. 영어로 envelope인데. 그렇다. (17번) TMB는 바이러스 중에 제일 먼저 분리된 거라고 항상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스토리가 나올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보통 TMV예요. 제일 먼저 발견되었거든요. 1번 맞고요. 2번은 세균 요각이 통과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세균 요각이 이렇게 되거든요. 좀 지엽적인 건데 보통 세균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은 1에서 10 마이크로메터 정도 돼요. 그리고 진핵세포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10 내지 100 마이크로메터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세균 요각에는 필터단 말이에요. 필터. 이 요각이라는 게 필터인데 여기는 0.2 마이크로메터 이하만 통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코로나 때 우리가 마스크를 썼잖아요. 그 마스크를 쓸 때 이 포 사이즈가 바이러스 통과 안 할 정도 훨씬 더 미세한 필터가 되겠죠. 그 정도. 그러니까 세균 요각에는 0.2 이하만 통과하니까 보통 세균들은 일반적으로 통과를 못 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이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통과한다는 거예요.
이걸 통과할 수 있는 건, 그러면 이걸 이제 그림으로 보면 세균은 통과 못 하고요. 세균은 통과 못 하고, 그럼 통과하는 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바이러스, 비로이드도 통과할 수 있어요. 비로이드. 그리고 프리온 이렇게 돼요. 이 세 개는 통과할 수 있어요. 이거 옛날에 그 서울대 의대 편입 문제도 이거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걸 통과하는 애는 얘들이에요. 근데 그 통과한 거를 또 자외선을 비추는데 뭔가 병원성을 잃지 않았다. 이건 누구냐 하면 걔는 이제 프리온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세 가지는 통과해요. 그래서 1번 맞고 2번 맞고 근데 거의 대부분이라는 건 이제 바이러스 중에 최근에 발견된 건데 엄청 큰 애들이 있어요. 최근에 그 책이 실리는 애들이 있거든. 그런 애들은 세균만큼 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과 못해요. 막 미미 바이러스 이런 거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미미 그런 애들은 약간 통과 못할 정도로 엄청 큰데 대부분은 통과한다. 그리고 강호병원 포리온 3번 틀렸네. 단백질이죠. 단백질 일종이 3번 틀렸다. 박테리오파지는 세균에 감염하는 바이러스 그 맞고요. 그리고 후천성 면역 결핍 일으키는 HIV는 레트로바이러스다 맞아요. 맞네. 3번이 틀렸어요. 18번. 비로이드는 단백질 없다고 했거든. 그냥 순수하게 원형의 단일 가닥 RNA이고 단백질 암호하는 애가 없어요. 어디서 틀냐면 단백질 껍질이 없고 단백질 암호하지 않아요. 그냥 원형의 단일 가닥 RNA. 이분은 CD4 보도 T세포죠. CD4죠. 에이즈 바이러스는 CD4 보도 T세포를 감염한 거니까 틀렸고, 프로파지는 복제되며 여기까지는 맞는데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들지 않아요. 그냥 숙주를 안 죽이고 조용히 지내기 때문에 생성하지 않아요. 그리고 4번은 4번이 정답이에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벌써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는데, 아니지, 지금도 이거 하루에 한 4, 5만 명 이렇게 나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에이스라고 하는, 요게 이제 침입 수용체, 에이스. 요 부분에 달라붙어가 침투해요. 요게 좀 심한 개념인데, 제일 최근에 그 피트의 시험에 이 침입 수용체가 에이스, 이게 지문에도 나왔거든요. 그냥 참고를 알고 있으면 돼요. 원래 에이스가 어떤 일을 하죠, 이게? 안지오텐신 1, 안지오텐신 2, 에이스, 그리고 레닌, 이렇게 하고, 안지오텐신 5개, 이렇게. 보통 이 레닌이 우리 혈압이 내려가면, 신장에서 막 만들었잖아. 이 혈압이 내려가면. 그러면 신장에서 레닌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에이스가 이제 여기하고 관련돼요. 안지오텐신 2가 만들어지면 얘가 그 ADH 분비 늘려주고, 그리고 부신피질에서 뭘 하냐면은, 알도스테론 분비시키는 거 있죠. 그래서 나트륨 접수도 막 늘려주고, 그리고 얘가 또 하는 게, 말초혈관 수축,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좀 심화 개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프로세스가 심화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423번 한번 볼까? 423번 미리 한번 볼게요. 423번을 보면은
레닌은 혈액의 나트륨, 그 해설 부분 보면은 나트륨이 줄어들든지 혈액량이 줄어들면 신장에서 분비되는데, 레닌이 분비되면은 간에서 만들어진 안조텐신-호기인을 안조텐신-1으로 바꾸고, 안조텐신-1은 그 ACE죠. ACE에 의해서 안조텐신-2가 되고요. 그러면은 안조텐신-2가 말초 혈관 수축, ADH 분비, 알도스테론 분비. 그럼 알도스테론이 나트륨 접수 이렇게. 그럼 나트륨 증가, 혈액량 증가, 혈압 증가 이렇게 돼 있거든. 그 옆에 기출 문제 하나 볼까요? 혈액 손실에 의해서 저혈압이 되면은 책 조절이 일어나는데, 이제 첫 번째 안조텐신 노기인이 레닌에 의해서 안조텐신 1으로 되고, 에이스에 의해서 안조텐신 2가 되고, 그 기억이 안조텐신 2죠. 그럼 얘가 이제 부신을 작용해가지고 알도스테론 분비를 늘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심하게 아니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 이제 요 세포막에 있는 요 수용체를 이걸 수용체로 써요. 그러니까 탁 침입하는 거야 이렇게. 프리온은 이건 이제 신경세포 막에 존재하는 단백질이라고 했잖아. 이게 신경세포 막에 존재하는 단백질이에요. 근데 정상적으로 접혀이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잘못 접혀가지고, 엉켜가지고, 응집이 돼가지고, 질병을 일으키는 거잖아. 그래서, 바이러스가 생성하는 게 아니고요. 이는, 숙주가 사람이 만드는 거죠. 소가 만들고, 이런 거예요. 신경세포 막에 존재해요. 단백질이다. 거의 4번이 정답이네요. 19번. 인이 부족하다 그러면 인을 필요로 하는 원소가, 이제 생물 분자가 뭐냐. DNA는 CHONP, 맞네. 단백질은 CHONS 이렇게 돼. 셀로스는 CHO. 녹말도 CHO, 지방산은 CH, 보통 O 이렇게 돼. 1번밖에 없어요. 옛날 문제니까 그냥 간단하게 나왔네. 20번. DNA에 대해서 잘못된 거. 1번이 잘못됐죠. 보존적이 아니고 반보존적이죠. 보존적이라는 거는 옛날에 DNA가 어떻게 복제되느냐에 대한 가설 중에 하나인데, 보존적하고 반보존적의 차이점 한번 볼게요. 보존적, 반보존적. 보존적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그럼 보존적은 복제가 될 때 원본하고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거. 근데 반보존적인 거는 이게 이중가닥이 단일가닥으로 풀어지고 그 풀어진 각각이 새로운 가닥 만드는 주형이 되는 이거거든요. 근데 메질센서 탈에 실험을 해봤더니 보존적이지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반보존적이더라는 이야기. 이 반보존적 모델은 왓슨하고 그릭이 이미 이걸 제시를 했죠. 왓슨이 그릭이 1953년도에 논문 발표할 때 한 페이지 분량인데, 네이처지에 마지막 문장에 이제 이런 복제 방식을 제안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중가닥은 상보적이잖아. 한 가닥에 A가 오면은 반대쪽에 무조건 T가 오고, 한 가닥에 G가 오면은 반대쪽에 무조건 C가 오기 때문에 한 가닥 세열을 알면 나머지 가닥이 자연스럽게 결정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복제될 때도 이중가닥이지만 이게 풀어줘가지고 한 가닥을 틀로 해서 나머지 가닥을 만들어낸다. 이런 반보존적인 걸 제시하고 그걸 증명한 사람이 메젤슨 스탈이에요. 그 다음에 상보적이고 역평하다. 이거 맞고. 중화보석 이거 만들고. 항상 3번 방향을 합성한다. 다 중요한 개념이 있네요. 다 맞아요. 1번이 지금 틀린 거죠. 1번이 지금 틀린 거예요. 그러면은. 5번도 이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지. 답이 있는데 답이 없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요새 이런 문장 쓰면 안 되겠죠. 옛날에 이렇게 썼죠. 1번이 딱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잠시 5분간 쉬었다 다시 할게요.